4. 법인 파산의 절차. 절차의 구조, 누가 무엇을. 집합적 채권 추심에서 가장 원초적인 것은 채무자회생법 3편에 규정되어 있는 파산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 기본 구조는 채무자로부터 재산관리권을 채권자들이 대표인 파산관제인이 접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유동화, 한가하고 권리 우선순위와 채권 금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부채의 청산수단이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들이 동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기 위해 모든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장을 제공하고 또 인정된 권리에 따라 그에 맞는 배당을 하는 관리기구의 작동이 파산 절차에 관한 법률 규정이다. 그렇다면 파산법의 기본주는 누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관한 실체적 권리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관한 절차적 규칙을 담는 것이겠다. 첫째, 누가? 라는 질문에 응답해보자. 파산 절차에 가담시킬 권리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실체법상의 권리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첫째, 파산 절차의 본질상 다른 채권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 것도 있고 보통의 채권보다 뒷줄에 서야 하는 것도 있다. 둘째, 민사법상 확보된 타인의 소유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 법률에 정하여진 우선특권도 파산 절차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 3. 셋째, 사적자치 원칙도 존중되어야 한다. 파산 절차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해관계자가 없는 한 그러하다. 예를 들어 파산 절차의 당사자 모두가 수용하는 배당의 순위와 방법은 파산 절차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 파산재단에 대해 주장하는 권리가 이유 있는 것인지, 즉 파산 절차에 가담하여 목소리를 내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성질일 것인지. 2. 그것이 파산 절차와 상관없는 보장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파산재단 자체의 의무가 되어 다른 이해관계인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것인지. 다종다양한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점심값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극히 일부의 배당밖에 받아가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나마 선순위 권리자에게 밀려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후순위 권리자인지. 3. 이와 같은 권리를 주장하고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지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파산채권, 재단채권, 별채권 정도가 문제된다. 둘째,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파산제도는 절차의 개시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접수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만든 현금을 배당한다. 이 재산의 관념적 집합체를 파산재단이라고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파산재단은 크면 클수록 좋다. 물론 거기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어느 민사법에서나 이는 마찬가지다. 외견상 채무자가 점유하여 파산재단이 이를 승계하였지만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그 물건을 타인이 환수하여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환치권이라고 한다. 채무재생법 407조. 세탁소 주인이 파산한 경우 세탁소 주인에게 바지 세탁을 맡긴 사람은 바지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세탁소 주인이 바지 주인에게 세탁비를 받을 때까지 바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파산재단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채무자가 보유했던 재산이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때 그 타인의 권리는 파산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 이를 별채권이라고 한다. 별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 그렇게 파산 절차 외에 권리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별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별채권을 포기하거나 별채권 행사로 만족하지 못하는 채권에게 관하여 파산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13조. 반면에 절차 개시 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이탈하여 있더라도 그것이 채무자 공동의 이익을 해하는 방식으로 이전한 것이라면 그러한 거래를 부인하고 파산재단에 가산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원칙적인 방식은 현금이 원칙일 것이다. 금전, 즉 국가가 인정한 법화는 모든 채무의 청산수단이므로 채권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그것을 위한 제도가 제3편에 정하여진 파산제도이다. 회생은 당장 현금 배당보다는 지급을 장래로 이연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배당하는 것, 즉 권리를 재규정하는 것이므로 파산의 변형된 형태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파산과 회생은 현금 변제와 대물 변제에 각 해당되는 것이니 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간이회생, 회생은 간이회생, 개인회생은 회생이 간소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파산 신청 1. 파산 신청의 실제적 요건. 파산을 신청하게 한 요건은 지급불능이다. 채무재생법 305조 제1항. 이것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8월 16일자 99년 8월 16일자 90마 2084 결정. 지급을 정지한 때, 즉 일반적인 지급 거절이 있는 때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
법인의 경우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할 때, 즉 채무 초과일 때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본질상 조합인 한 명에서 합자에서는 채무 초과가 파산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들이 개인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도 법인에 준한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즉 채무 초과 상태가 파산 원인이다. 2.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채권자도 채무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자신이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특정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가? 집합적 채권 추심 절차임을 고려한다면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할 때 자신이 채권만을 주장하여 혼자서 신청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감이 있지만 법률은 그러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필자가 겪은 실무에서도 다른 채권자를 인식하지 않는 채권자 단독의 신청에 대하여 개별적 강제 집행에 호소함이 적당하다는 권고를 내린 예도 있었다. 다른 한편 채권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되지도 않고 다른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집행력을 취득하기 전에 채권자의 단독 신청을 받아들인 예도 있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이들 전원이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마치 채권자가 신청한 때와 마찬가지로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인 경우도 대표자, 권리자가 있으며 법인에 준한다.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 및 유언집행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이나 재산물리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채무 초과를 발견한 때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 신청을 할 때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즉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파산은 재산의 정리가 목적이고 이미 죽어버린 개인인 피상속에 관련하여 신선한 새 출발은 문제되지 않는다. 3. 파산 신청의 방식.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은 채무자 및 그 대표자가 누구인지, 파산을 구하는 신청 취지와 그 원인, 채무자의 사업 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사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신청하는 데는 그 채권에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과 동시에 또는 지체 없이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정관, 파산 신청에 관한 이사의 회의록, 기타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 채무자의 파산 신청에 제공되는 것 같은 표준 양식은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며 결국 채무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묘사하고 재무제표를 비롯한 회계 자료와 이를 보강하는 법적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겠다. 결련 파산. 형식적인 파산 신청이 없는데도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있다. 즉 채무자회생법 제2편에 정하여진 회생 절차에서 파산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이다. 이것을 흔히 결련 파산이라고 한다.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흔히 인가 후 폐지의 경우에는 필요적 폐지라는 말을 사용한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인가 후 폐지된 경우 파산 선고를 하지 않는 예도 있으며 인가 전 폐지의 경우 채무자나 관리인이 굳이 파산을 원하지 않는 때는 법원이 파산 선고를 잘 내리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도 반가울 리 없고 채무자가 자주적으로 정리하고 사태를 수습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회생 절차에서 파산 절차를 이행한 경우 두 절차 사이에는 상당한 호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회생 절차에서 행해진 신고, 이의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 절차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고 회생 절차에서 행해진 법원, 관리인 등의 처분 행위는 파산 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파산 선고와 그 효력, 절차의 개시, 파산 선고. 파산 절차는 법원이 파산을 선고함으로써 개시된다. 채무자는 자신의 지급 능력이나 자산, 부채 상황에 관하여 자장자를 알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는 파산 신청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굳이 심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채권자가 신청할 때 또는 채무자 이사 등 전원이 신청한 것이 아닐 때 신청인은 파산의 원인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받는다.
반대 해석으로서 채무자가 확실한 의사로 파산 절차의 진행을 원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급불능 또는 채무 초과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신청할 때는 자동으로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오토매틱 스테이, 미국의 입법례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가 신청할 때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초기 단계에서도 도산 상태, 즉 지급불능 또는 채무 초과의 증명을 요구하지 말자는 것은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입법 지침이기도 하다. 오토매틱 스테이를 도입한다고 할 때 채무자가 충분히 지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신청할 때 대처할 수 없다는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일반 조항도 있으므로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어느 시스템을 택하든지 간에 부적절한 파산 신청을 걸러내는 차이는 있지만 파산 선고 여부와 그 시기를 마음대로 판사에 맡긴 현 시스템은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다.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에서 파산 선고가 내려졌을 때 채무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을 정지하지 못한다. 항고법원은 즉시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원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파산 선고는 나지만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한 때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흔히 이것을 동시 폐지라고 한다. 현재 실무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나 역시 집행적인 효력은 없다. 물론 신청인이든 채무자이든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2. 파산 선고 시 법원의 조치. 법원은 파산 절차의 총감독이다.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제를 선임하고 채권 신고기간, 제1의 채권자 집행 기일, 채권 조사 기일을 정해야 한다. 채권 신고기간과 제1의 채권자 집행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한다. 오히려 대부분이 법인 파산에서 파산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 경우 채권 신고기간을 정하고 채권 조사 기일을 정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개선의 제안으로는 채권 신고기간을 추후 지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법인 파산의 경우는 채택하지 않은 듯하다.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채권 신고기간 및 채권 조사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실무가 행해지고 있지만 법률의 규정에는 반한다. 입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나 감사위원회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기도 한다. 보통 300만 원이다.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제의 성명 및 사무소, 채권신고기간과 집행기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채무의 부담, 재산의 소지, 별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그 뜻을 파산관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 및 재산 소유자에게는 위 공고사항을 송달한다.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인의 설립이나 목적 사업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가 있는 때는 파산상고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한다. 파산 절차가 종료한 때에도 같다. 검사에 대한 통지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실무상 잘 하지 않는다. 법원은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나 그 법정 대리인, 이사, 지배인, 상속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잘 하지 않는다. 실체법적 효력.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관리권이 파산재단의 대표자로서 파산관제인에게 이전한다. 그 결과 채무자를 둘러싼 기존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몇 가지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채무자의 행위는 효력이 부인된다. 채무자의 처분 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파산 선고 전의 채무이행으로서 파산 선고의 한 등기, 가등기도 부인된다. 파산재단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등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다만 등기 권리자가 선의로 등기를 마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산재단은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의의 제3취득자의 지위에 서는 것이나 특별히 예외를 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다만 파산 선고 전에 행하여진 원인 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파산 선고에 한 선의 변제는 유효하게 취급되고 악의 변제도 파산재단에 규속된 한도 내에서는 그러하다. 파산재단은 쌍방 미행 쌍무계약을 해제하거나 반대로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학답이 없는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지된 때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은 파산 채권이다. 실무상 사업을 계속하는 회생 절차에서 자주 문제된다. 영무의 제공에 관한 민법의 전형계약 규정에도 파산 선고 효과가 규정되어 있다. 임차인이 파산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있는 때에도 파산관제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 해지로 인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고용관계에서 사용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기간이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제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제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이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의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이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역시 손해배상을 상호 청구하지 못한다. 이들 규정은 영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양 당사 사이에 대체 불가능한 특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영무의 대가를 주는 자가 파산하는 경우 해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몫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다. 그 밖에 임대차, 도급, 위임, 상호예산, 공유자 파산, 부부의 약정 등에 관한 특칙이 있다. 4. 절차법적 효력. 민사소송법 책에서는 파산 절차를 일반 집행이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집합적 채권 추심을 위한 노력이다.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채무자의 재산 모두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로 축약한 상황을 상정해보자. 또 민사법상 채무자가 낭비하거나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하고 채무자가 수집을 게을리하는 재산을 직접 수집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채무자의 권리를 전부 파산재단이 행사할 수 있으니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이상 개별적인 노력은 불필요하게 된다. 가정할 수 있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가정일 뿐이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239조 민사소송법. 이 중단은 파산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 지속된다. 이들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기할 수 있다. 미행 쌍무계약으로 파산관제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대한 소송도 이와 같다. 강제집행도 마찬가지이다.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법 348조 제1항 본문. 다만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어차피 파산관제인이 경매하여야 할 재산이라면 기존에 진행되던 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매각대가는 파산재단으로 우선 수집되고 배당도 파산 절차에 따를 뿐이다. 파산선고 전에 행해진 조세체납처분은 파산선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파산선고에는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이 계속되는 사건이 있는 때에도 그 절차는 수개 또는 파산 절차가 종료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이미 계속된 사행의 취소 소송도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수개할 수 있다. 수개 후 부인권 소송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된다. 채권자 대의 소송도 이에 준한다. 파산 채권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그 자체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중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파산 채권이 조사 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에 대한 이의를 받은 채권자가 권리 확정을 구하려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수기해야 된다.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송을 더 지속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된다. 파산 절차의 진행, 채권의 조사 확정. 파산 절차에 참가하려는 파산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채권 신고 기간 내에 그 금액과 발생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을 때는 그 권리를 신고해야 된다. 법 447조 제1항. 민사소송에서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당권, 질권과 같은 별채권이 있는 때는 그 목적물과 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해야 한다. 별채권이 있는 한도 내에서 파산 절차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파산 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을 때 그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법원, 당사자, 사건명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예금보험사가 파산관제로 진행한 때는 파산 참가기관이 예금자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법원은 이 신고에 따라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한다. 이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 채권조사 기일에는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한다. 채권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파산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채권조사 일반기일에 조사를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다음 특별기일을 정한다. 채권조사 일반기일 이후에 신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별기일을 정한다. 다른 파산채권자 및 파산관제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액과 순위가 확정된다. 확정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는 그 기재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신고한 파산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을 주장하는 채권자는 그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조사 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이의자를 신문하여 조사 확정 재판을 한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자의 채권은 얼마임을 확정한다. 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선언이다. 이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결정서의 송달을 받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은 조사 확정 재판의 주문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내린다. 이것은 1심 재판이다. 파산채권에 관한 다툼은 4심까지 될 수 있다. 파산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한 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수기한다. 다른 파산채권자가 이의한 경우 소송 수기에 의해 민사소송에 끌려 들어가게 된다. 이미 판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한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파산채권자가 아니라 이의를 제기한 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 절차에 의하면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구 이의소이다. 이미 그러한 소송을 채무자가 제기한 경우 이의를 한 자는 파산채권을 상대방으로 소송 절차를 수기해야 된다. 역시 그 기간은 1개월 이내에 한다. 판례는 1개월의 제소기간 준수에 대해 엄격하다. 재산의 환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매각되어 금전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재산의 환가에 적용되는 일반법인 민사집행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가 행해지는 경우 형식적 경매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임야, 단독주택, 건물에 관하여 형식적 경매는 유유적절하게 작용한다. 물론 법원의 허가 있는 경우 영업, 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실무상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임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3. 배당.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수집하면 수시로 배당을 실시한다.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파산관제는 배당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배당을 실시한다. 이를 중간배당이라고 한다. 다만 간이파산,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후배당 1회로 한다. 배당을 실시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파산관제인이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한 배당표를 제출하여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곧 공고해야 한다. 재단채권. 배당을 실시하기 위한 전제는 배당할 재원이 있을 것이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없을 수 있다. 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배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재단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파산재단 그 자체의 채무이다. 파산 절차 그 자체를 진행하기 위한 것, 파산재단의 수집을 위하여 기여한 것, 그리고 조세나 임금과 같이 정책적인 것이다. 이 재단채권을 전부 다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도 있다. 이것을 파산재단의 파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이 규정하는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의한다. 그 중에서도 법령상의 우선순위가 있다. 실무상의 우선순위도 있다. 예를 들어 파산관제의 보수는 다른 모든 재단채권에 우선하여 지급한다. 이처럼 재단채권을 다 변제하기도 부족한 경우 파산채권의 처리에 관한 방식을 따른다. 재단채권을 전부 변제하지 못함이 분명한 때는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파산 폐지. 파산 절차 도중에 절차 진행을 그만두는 것을 파산 폐지라고 한다. 먼저 채권자들이 동의한 경우이다. 파산 절차 진행 중 파산재단으로서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에도 파산 폐지를 실행한다. 다만 파산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한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대략 재단 채권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 채권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여력이 없을 때 시행한다. 절대 다수의 파산 사건에서 파산 채권에 대한 배당은 행해지지 않으며 재단 채권도 전부 변제되지 못한다.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파산 폐지를 할 수도 있다. 실무상 활용되지 않는다. 최후 배당과 파산 종결. 파산 절차는 최후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종결한다. 이에 이후의 중간 배당 또는 최후 배당에서는 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나 권리가 확정된 자에 대해 소급하여 이전의 배당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해서 배당한다. 또 종전의 배당에서 배당하지 않고 임치한 금액에 관하여도 이를 확정적으로 제외하거나 추가로 지급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배당을 실시한 후 계산보고의 채권자 집회라며 집회가 종결된 때는 법원은 파산 종결의 결정을 한다. 파산 종결 이후에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어 환가되는 경우가 있다. 환가를 마치면 추가 배당을 실시한다. 파산 절차 종료 이후 파산 절차가 폐지되든 종결되든 법인은 마치 빈 조기 껍데기 같은 상황이 된다. 법인에서는 파산 절차 이후 새로운 활동을 사실상 생각할 수 없다. 파산 절차 개시와 함께 법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것은 파산 절차 종료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